자, 그 다음 한번 생각해 볼게. 그 맥스웰 볼츠만 속력 분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음, 첫 번째 1. 그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원래 우리가 거시적으로 다루는 기체 분자는 그 개수가 많아요, 적어요? 거시적으로 다루는 기체 분자 개수는 거의 무한계에 가깝죠. 그러니까 아보가드로 수만큼 모여 있다고 치면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 게 뭐 무시무시하게 큰 숫자니까 거의 무한계의 입자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많은 기체 분자들이 뭐 누구는 좀 더 빠르게 움직이고 누구는 좀 더 느리게 움직이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수많은 많은 기체 분자들 중 어떤 기체 분자가 예를 들어 100m/s일 수도 있고 200m/s로 움직이고 있을 수 있을 건데 그 각각의 속력과 관련된 확률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학에서 다루는 가우시안 분포 있죠. 그 가우시안 분포를 응용을 하고 가우시안 분포의 그 맥스웰 그 가우시안 분포에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볼츠만 분포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가우시안 함수에 볼츠만 분포를 적용을 해서 기체 분자들이 어떤 특정 속력을 가질 확률을 이제 수리적 모델을 제안한 게 있는데 그걸 이름하여 맥스웰 볼츠만 스피드 디스트리뷰션, 우리말로는 속력 분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맥스웰 볼츠만 분포를 유도하는 과정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 책을 찾으면 이제 가우시안 함수로부터 어떻게 유도하는 방법도 있는데 뭐 물리 시간이 아닌지라 뭐 그것까지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혹여나 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뭐 여러분들이 뭐 세부 특기 사항이나 뭐 자기소개서 그런 거 쓸 때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자료를 올려줄 테니까 필요한 사람은 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하튼 증명은 됐다고 치고 뭐 계산은 됐다고 치고 그 결과를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교재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써보면 FV는 자 거기 뭐 자글자글한 수식 있죠? 그거 한번 써볼게요. 짜잔, 네, 이게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 수식은 유도 과정이 있을 건데 뭐 화학 시험에 이거 유도 과정까지 묻지는 않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뭐 이 수식은 외울 만한 수식이에요, 외우긴 좀 그래요. 외우긴 좀 그렇죠. 사실 나도 못 외워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걸 외워야 된다 그런 부담감은 없어도 되고 수식의 구조만 좀 살펴볼 예정이에요. 자, 우선 의미는 뭐냐? 여기 V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바로 특정 분자가 가져볼 수 있는 속력이고요. 거기 이제 함수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함수 표현 얘가 그 확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엄밀한 의미로는 확률 밀도 함수예요. 엄밀한 의미로는 이건데 통계학적으로는 정확하게 그건데 그냥 확률이라고 생각해도 큰 뭐 무리는 없고요. 그래서 수식이 되게 자글자글해 보이는데 하나하나 보시면 자 우선 여기 M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겠어요? M이라고 되어 있는 건 입자 질량입니다. 자, 뭐 2, 파이 뭐 이런 건 정해진 상수고요. T는 뭐겠어요? T. 온도고요. K는 뭐예요? 볼츠만 상수죠. 뭐 나온 김에 한번 써보죠. 자, 볼츠만 상수 KB 이렇게 쓰는데 정의가 뭡니까? 볼츠만 상수 정의가 어떻게 돼요? 뭐? 어, 어. 바로 봐. 기체 상수를 야보가드로 수로 나눈 것. 이게 볼츠만 상수의 정의입니다.
R이 뭐죠? 기체상수고요. NA가 뭐예요? 아보가드로 수죠. 자, 한번 슬쩍 계산해 볼까요? 자, 기체상수 얼마였어요? 기체상수 얼마예요? 바로 8.31이죠. 물리적 계산을 할 때는 0.08보다는 8.31이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자, 그 다음 야보가드로 수는 값이 뭐예요? 야보가드로 수는 값이 6.02 10의 23승이잖아요. 단위 뭐라 그랬어요? 야보가드로 수 단위 뭐예요? 우지. 오빠 옆에. 네. 호이빈. 왜 호이빈이에요? 베트남에서 왔어요. 네. 베트남 사람이라고요? 베트남 참전 용사. 베트남 사람이라고? 아, 그래. 그래? 정철호 옹께서 베트남 참전 용사시거든요. 정철원이요. 정철호 옹. 호옹이. 그러니까 옹이라고 하는 건 그 나이 많은 그 남자를 뜻하는 게 용어고요. 옹, 그러니까 이제 성은 정, 이게 성함은 철자, 호자. 제 할아버지세요? 내 아버지요. 오. 네, 내 아버지가 이제 베트남 참전 용사시거든요. 오. 네, 그래서 베트남 참전 용사신데 거기서 여자친구가 있었나 봐요. 그 여자친구 이름이 짱이었대요. 짱. 짱. 네, 그래서 박점래 여사가 그걸로 맨날 놀렸어요. 짱 만나러 가. 네, 뭐 맨날 그래 놀렸어요. 그럼 아버지가 멋쩍은 얼굴로 뭐 가만히 있고, 하여튼 뭐 그랬었던 적이 있는데 갑자기 베트남 참전하니까는 뭐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군요. 네. 베트남전 참 할 얘기도 많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있는데 베트남전 얘기 좀 한 3시간 가서 안 돼요. 자, 어쨌건 anyway. 자, 아보가드로수 단위가 뭐예요? 없어요. 자, 호이빈. NA 단위가 뭐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허이. 외우셔야 돼요. 몰의 역수입니다. 아보가드로수는 단위가 뭐예요? 몰의 역수입니다. 아보가드로수의 단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아보가드로수는 단위가 뭐라고요? 몰의 역수.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아보가드로수는 단위가 없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연산이 되면 값이 뭐가 되느냐? 8.31을 6.02로 나누면 1.38이 나와요. 알겠죠? 그리고 10의 23승이 요렇게. 그리고 우연찮게 어떻게 되냐면 138, 831 뭐 이렇게 돼요. 이게 뭐 우연이긴 한데. 그래서 8.31을 6.02로 나누면 138이 나와요. 알겠죠? 그리고 10의 23승이 분모로 들어가 있죠. 여기 이제 분자 쪽으로 나오면서 10의 23승이 되고, 자, 단위 체크를 해볼게요. 어떤 단위가 삭제, 약분이 되는 거예요? 몰이 약분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위만 남는다? 줄, 퍼, 켈빈만 남는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아보가드로수의 단위가 뭐라고요? 몰의 역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 기초적인 건데도 모르는 사람 많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저기 재륜 알겠죠? 그래.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게 볼주만 상수. 그리고 뭐 2분의 3승에 V 제곱이 있는데 이 V가 아까 얘기했던 속력. E는 그게 왜 뭐 미분 적분할 때 나오는 그 자연 로그 뭐 그 E 그거. 그다음에 여기도 또 EKT 있고 M 그대로 있고 속력 제곱. 자, 근데 이게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말이죠. 좀 짜글짜글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상수 같거든요. 어떤 조건에서? 온도만 일정하다면. 맞나요? 네. 어차피 뭐 파이, 뭐 KB 이런 게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입자 질량 같은 경우도 지금 내가 지금 기체 분자 정해놨다 라고 하면 그 입자가 정해진 상태에서는 질량이 변하는 것도 아닐 거고요. 그러면 온도가 일정하다고 하면 여기는 이 부분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일정한 상수가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도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역시 또 어떤 입장이겠어요? 등온 조건이라고 하면 또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함수가 되게 복잡해 보입니다만 한번 딱 뜯어놓고 보면 어떤 상수의
제곱이 곱해져 있고 거기에 지수함수가 있는데 거기에 또 상수가 하나가 더 있고 거기에 속력 제곱이 또 있는 뭐 요런 꼴의 함수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자글자글해 보이지만 그리고 이 자글자글한 것도 이유가 있긴 있어요. 왜 자글자글하냐는 곧 나올 거고. 그래서 저기에 붙어 있는 저런 상수들을 제거하면 걷어내면 보통 요런 꼴의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꼴의 함수의 함수적 특징이 뭐냐?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자, 분포의 수리적 성격. 자, 그걸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뭐 요 부분 이제 지워도 되겠죠? 특히 뭐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줄게, 여기 줄게. 자, 이건 지우고, 자, 그래프를 그려보자. V, FV.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함수 그래프 그리는 법 다 배웠죠? 한 번 미분해서 기울기 변화 보고 두 번 미분해서 기울기 변화 봐가지고 변곡점 같은 게 있는데 찾고 막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리면 자, 함수 속성 다 모른다 하더라도 그래프 수식만 보고 함수 그리는 거 여러분 다 수학적으로 배웠으니까 그 원리대로 그렸다고 치면 얘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짜자자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와요. 되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나오는 속성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1. 첫 번째 1. 자, 이 그래프의 첫 번째 성격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뭐 다르게 쓰면 F0이 0입니다. F0이 0이다. 자, 뭔 말이냐면 이 수식에다가 V 자리에다가 0 넣으면 0이 된다는 얘기죠. 뭐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되겠습니다. 정지에 있는 분자가 없다는 뜻이죠. F가 확률이라고 했죠. 어떤 기체 분자의 속력이 0일 확률이 0이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왜 기체 분자는 정지에 있기 어려울까요? 기체 분자는 왜 정지에 있기 어려워요? 왜? 이유를 쓰라고 하면 현수야. 뭐라고요? 0켈빈에 도달할 수 없어서 뭐 그것도 이유일 수 있겠네요. 그것도 이유일 수 있겠네요. 자, 바로 분자 끊임없는 충돌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냥 얘기를 해줍니다. 기체 분자들은 가만히 있어야 움직이다가 들이받아요. 어딘가에 들이받죠. 뭘 들이받아요? 대표적으로 그릇의 벽면을 들이받을 수도 있고요. 기체 분자가 움직이다가 그릇 벽면을 들이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물리적 현상이 뭐죠? 압력이죠. 압력이죠. 그래서 기체 분자가 벽을 때릴 때 운동량을 전달하고 그 운동량 전달에 대한 작용 반작용으로 그 벽면 너머에 있는 사람이 압력이라는 현상을 느끼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벽에 충돌할 수도 있고 지들끼리 충돌할 수도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누가 와서 들이받을 테니 계속 움직인다 라는 개념으로 0,0에서부터 출발한 함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속력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속력이 무한정 빠를 수는 없죠. 그래서 뭐 특수상대성 이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 나도 잘 모르지만 뭐 빛의 속력보다 빠를 수는 없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자면 사실은 속력이 무한정 빠를 수는 없지만 사실 빛의 속력만큼 근접해 빠르다는 얘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빠르다는 얘기예요? 무한정 빠르다는 얘기지 뭐 알겠죠? 네.
그러니까 저기서의 무한대라고 하는 건 인간의 감각으로 느끼기에 엄청나게 빠른 속력도 가능하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속력의 빠름에 대해서는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분포는 어디까지든 다 빨리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어떤 성격이냐. 세 번째 얘는 아래쪽 면적이 1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프상에서 면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수리적 테크닉으로 알아낼 수 있어요? 적분이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달성이 되냐면 이거란 얘기예요. 바로 FV, DV를 적분하는 거죠.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무한대까지. 그럼 값이 뭐가 나온다? 1. 알겠죠? 얘를 정말 적분하면 정말 저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수식 여러분의 수학 실력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능한 치환 적분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 V제곱을 다른 걸로 치환해가지고 하면 요거하고 요거 치환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생 정도의 수학 실력으로도 이거 충분히 적분할 수 있습니다. 하면 진짜로 0에서 무한대까지 넣으면 1 나옵니다. 아까 내가 이 앞에 숫자들이 조금 이렇게 자글자글하다고 했죠. 이게 자글자글한 이유가 뭐냐면요. 1로 만들어 주려고 상수를 자글자글하게 새롭게 정한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왜 여기도 파이가 있고 또 파이가 뭐 있고 파이가 왜 이렇게 여러 번 나오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 때문이냐면 이런 수학적 조건을 만족해 주기 위해서 상수를 재조정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1이 되는 게 신기한 게 아니고 당연하게 그렇게 되도록 조작해 놓은 거예요. 왜? 1의 의미가 뭐겠어요? 1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전체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게 어떤 속력이 나타날 확률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기체 분자가 속력이 0이거나 무한대이거나 그 사이에 들어갈 확률은 당연한 확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확률을 계산한 게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리적으로 이런 꼴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 혹시 이 계산 어디서 본 적 있죠? 정답! 노멀리제이션 기억나요? 노멀리제이션이라고 쓰고 우리말 번역이 뭐예요? 바로 정규화였죠? 자, 정규화의 의미가 뭐였어요? 자, 파이가 무슨 함수예요? 파이가 무슨 함수예요? 바로 파동함수죠. 웨이브 펑션. 근데 그 파동함수의 크기를 구하고 제곱 한 걸 뭐라고 해요? 이걸 프로바빌러티 덴서티 펑션이었죠. 우리말 번역 확률 밀도 함수. 기억나죠? 확률 밀도 함수.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저 파동 함수는 무조건 어떤 수학적 성격을 가져야 돼요. 요 놈을 적분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전 영역에 대해서. 근데 파동 함수의 전 영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가 파동 함수의 전 영역이죠. 그걸 어떻게 적분해요? d 타우라고 하는 3차원 중적분을 하죠. 이때 이 타우 이름이 뭐였어요? 최적소. 최적소라고 했죠. 최적소라고 불리우는 어떤 적분 변수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이 값이 뭐가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 되죠. 이 1의 의미가 뭐였어요? 바로 전 어딘가에서 전자를 발견할 혹은 어떤 관심의 입자를 발견할 전체 확률이라고 했죠. 맞나요? 네. 맞아요. 이 수리적인 컨셉을 제시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 이름이 뭐예요?
누가 이렇게 주장했어요? 아인슈타인. 하버. 본 하버 사이클 할 때 그 본 알겠어요? 하버가 이걸 한 게 아니고요, 가은아. 본 하버는 이 본이 하버랑 일한 또 다른 업적이고요. 요거는 본 알겠죠? 본이란 사람이랑 하버란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진짜요? 네, 다른 사람이에요. 둘 다 독일 사람인데 본은 요 본이고요. 하버는 아주 19세기부터 살았던 그 고전 화학자예요. 본 하버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본과 하버예요. 그래서 본 하버에게 대시가 들어가 있어요. 다른 세대 사람인데 어떻게 본 하버를 같은 이름? 뭐냐면 그 맥스웰 볼츠만도 같이 일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누군가의 업적을 가져다가 그 업적을 가져다가 모디파이 했을 경우는 그 사람 이름을 같이 써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맥스웰과 볼츠만은 내가 알기로 직접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볼츠만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볼츠만은 아무도 잘 안 만나요. 네, 집에만 있는 사람이라. 시무야 시무. 네, 뭐 여하튼 그렇다. 여하튼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거 그 흑체 복사 이론에서 레일레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레이 어떻게 쓰더라? 이 철자 이상한 레일레이인가? 아니 이 철자 좀 이상한데 이게 영국 사람인데 레일레이 로가 아니고 레일레이 진스 로거든요. 이거 알아요? 네, 그 흑체 복사 이론에 보면 그 레일레이 로가 아니고 레일레이 진스 로라고 돼 있어요. 이 둘의 관계는? 남친 여친. 네? 부부. 아무 관계도 없어요. 예, 이 둘의 관계는 뭐냐면요. 원수. 아니에요. 저자와 독자 관계예요. 저자와 독자 관계. 원래 흑체 복사 이론의 첫 번째 연구를 그러니까 중요한 첫 번째 연구를 한 사람이 레일레이. 그 철자는 지금 이제 다른 것 같은데 이 레일레이라는 사람이 흑체 복사 이론에 대해서 첫 번째 연구를 하거든요. 아주 중요한 연구를 해요. 물론 틀렸지만 알겠죠? 그래서 고전 전자계약을 이용해서 그 흑체 복사 이론을 연구를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논문을 냈겠죠? 왜냐면 저 레일레이라는 학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까요? 대학자일까요? 저 레일레이는 그랑 프로페서입니다. 그래서 레일레이가 그냥 레일레이가 아니고요. 로드입니다. 로드 레일레이입니다. 로드가 뭐예요? 자기? 네, 로드가 뭐냐면 영주예요. 영주. 영국 여왕으로부터 자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 여왕이 그 문화, 역사, 뭐 학술적으로 유명한 사람들한테 자귀 주는 거 아세요? 그래서 영국 여왕이 롤링스톤즈한테도 믹 제거한테도 자귀 줬죠. 비틀즈한테도 자귀를 주거든요. 기사 자귀를 줘요. 물론 그런 명예 기사 자귀는 한 대에서 끝납니다. 근데 진짜 로드 있잖아요. 저거 세습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영국 여왕이 수백 년 전부터 로드로 정했던 집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로드는 세습됩니다. 그럼 이 로드는 영국에서 세금 지원도 받고요. 월급도 나와요. 영주도 인정되고요. 그 로드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뭐예요? 그 로드가 모여있는 집단이 뭐예요? 로드스. 그게 영국 상원 의원이에요. 여러분 국회가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잖아요. 그 상하원의 구분이 국가마다 좀 다르거든요. 근데 원래 귀족 집안 사람들 있잖아요. 원래 귀족 집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영국하고 일본의 상원 의원들이에요. 미국의 상원 의원 요거하고 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영국에는 아직도 로드라는 자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로드는 세습되기 때문에 아빠 로드가 죽으면 그 밑에 아들이 로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걔가 나중에 바로 그냥 상원 의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생각해 보면은 한국 사람 정서로는 이해가 돼요. 좀 짜증나요. 좀 그렇네요. 좀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 정서로는 좀 이상하죠. 어씨 뭐 네가 얼마나 잘났긴데 뭐 네가 나자마자 로드야 뭐 이상하잖아. 네, 근데 이제 영국은 이런 제도를 취합니다. 여하튼 그런 자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명한 학자겠어요? 안 유명한 사람이겠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레일레이가 흑체 복사 이런 논문을 냈어요.
그럼 전 세계 모든 물리학과 학생들이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 물리학과 학생 중에 한 명이 그 나왔던 논문에 계산 실수 하나를 지적합니다. 진수가요? 예, 그래서 다른 계산 실수도 아니고요. 이게 실제 계산 실수였는지 프린트 출판사에 넘어갔을 때 프린트 오류였는지 어디가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로 쓰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진스가 그 논문 그 다음에 바로 논문을 냅니다. 이 부호가 틀렸다고. 뭐? 아니 양아치예요. 예. 그래서 진스가 여기 꼬랑지에 붙어가지고 오, 아니, 레일레이 로가 아니고 레일레이 진스로가 됩니다. 아니 진짜 양아치예요. 그래서 이 둘의 나이 차는 한 50살 넘고요. 이 사람은 뭐 그랑 프로페서고 이 사람 막 대학원생 돼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은 만난 적도 없고 아마 몰라 개인적으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게 레일레이 진스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 누구냐? 저기 가은아 알겠죠? 네. 알겠죠? 그래서 본과 합원은 접점이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알겠죠?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네. 자, 하여튼 그렇다. anyway. 나요? 아니요. 배우진 않았는데. 그냥 오래 하면 이게 들리는 얘기죠. 오래 하면 여기서 들리는 얘기죠. 김정민도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 이 적분 안에 들어간 이 함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파이는 파동함수지만 그거에 적분을 해주는 건 파이를 적분하는 게 아니라 그 녀석의 크기의 제곱을 적분해 주는 거죠. 그 적분의 대상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것도 전체 확률이고 그 전체 확률의 적분의 대상인 이 파이가 바로 뭐겠어요? 이게 바로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에 함수 파이가 확률이라고 쓰기도 했고 확률 밀도 함수라고 쓰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엄밀하게 이 파이는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분을 해야 확률을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사실은 확률 밀도 함수라는 얘기는 이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는 말은 양자역학 혹은 본이 먼저 만들어낸 말일까요? 원래부터 있는 말일까요? 있는 말. 확률 밀도 함수는 원래부터 있는 말이에요. 어느 학술 체계에서 쓰는 말이에요? 통계학에서 쓰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통계학에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는 말을 원래 써요. 그걸 본이 가져다가 파동함수에 적용을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확률 밀도 함수의 의미가 뭐냐? 자, 그럼 이거 썼죠? 자, 지운다. 지울게요. 지운다. A 그러면 요거를 1이라고 할 때 2.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 인티그럴 V1에서 V2 FV, DV 이거의 의미는 뭘까요? 의미는 뭘까요? 바로 V1에서 V2 요 사이에 속력이 나타날 확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확률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사실 엄밀한 의미로 확률은 아니에요. 확률 밀도 함수로부터 확률을 알려면 뭘 해야 된다? 구간 적분을 해요. 정적분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정적분의 그 대상인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를 실제로 적분을 해야 저런 연속 별량에 대해서 확률을 실제로 알 수가 있다고. 알겠죠? 네. 됐습니까? 됐죠? 저기 썼죠?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줄게요. 준다. 3, 그다음 4. 자, 4는 뭐냐? 4는 the most probable speed. 자, 앞에 the most를 썼으니까 영어에 무슨 급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최상급. probable은 무슨 뜻이죠? 가능한. 뭐 그럴듯한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가장
그럼직한 속력 뭐 그런 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최빈 속력 이렇게 번역을 하고 표기할 때는 VMP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확률이 가장 높은 속력 그것이 나타날 속력이 가장 높은 걸 더 most probable speed라고 합니다. 뭐만 알겠죠? 그러면 이때 저 그래프상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냐? 바로 봐. 여기를 most probable speed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로 저 극대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극대점은 어떻게 구하나요? 그럼 뭐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맨날 하는 걸 거 아니에요. DV를 미분을 해가지고 뭐 되는 점을 찾는 거예요? 0 되는 점을 찾습니다. 자, 이거 미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잘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미분이 진짜 어렵지 않게 됩니다. 금방 됩니다. 그래서 제 미분을 하면 그 0 되는 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됩니다. ERT over M의 루트.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알겠죠? 제 미분에서 0 해서 방정식 풀면 저거 나옵니다. 알겠죠? 이때 여러분 이 표현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알죠?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알죠? 이 표현하고 이 표현은 같은 표현입니까? 다른 표현입니까? 이 두 표현은 같은 표현이죠. 여기서 누구하고 누구 기체상수를 자 대문자 m이라고 쓰면 무슨 물리량이에요? 분자량이죠. 기체상수를 분자량으로 나눈 건 볼트만 상수를 질량으로 나눈 거랑 같은 겁니다. 요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 그래프에서 미분에서 0 되는 점을 찾으면 돼요. 썼습니까? 다 썼죠? 다 썼죠? 그 다음 자 이제 위에 준다. 해줄게요. 주다. 후쇼 지우자 슉슉슉슉 3 여러 가지 평균 속력 1 에버리지 스피드 에버리지 스피드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하겠어요? 그야말로 평균 속력 알겠죠? 평균 속력 그러면 이 평균 속력 자 어떻게 될 거냐 V 이렇게 표현합니다. V 바 그럼 여기에 있는 요 짝대기가 요 에버리지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에버리지는 산술 평균입니다. 산술 평균이라고 꼭 집어 얘기하는 이유는 평균이 다양하기 때문이죠. 수학 시간에도 조합 평균, 기하 평균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런 평균 말고 산술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산술 평균은 의미가 뭐냐? 그리고 스피드는 속도예요, 속력이에요? 스피드는 속력이죠. 력이라고 써놨잖아요. 가은아, 네? 속도는 velocity. 알겠죠? velocity. 속력, 속도 차이는 알죠? 그래. 유추 알죠? 그래. 그러면 산술 평균 어떻게 된 거냐? 이겁니다. V1, V2, Vn 나누기 n. 자, 사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산술 평균의 표현이죠. 맞나요? 가장 기초적인,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산술 평균 표현이 저거잖아요. 이때 n은 뭐임? n은 뭐예요? 입자 총 개수죠. 기체 분자가 n개 모여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저 n은 작은 숫자겠어요? 큰 숫자겠어요?
거의 아보가드로 수에 육박하는 수죠. 10의 한 23승 넘는 숫자들이라고요. 알겠죠? 굉장히 큰 숫자고. 그러면 그만큼 기체 분자가 모여 있으니까 1번 기체 분자부터 n번 기체 분자까지 속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쭈르륵 더해서 n으로 나오면 그건 뭐 그야말로 산술 평균이지. 뭐만 알겠어요? 그런데 그 산술 평균을 아까 통계적으로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인티그럴 1에서 무한대까지 요 각각의 별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별량의 요 녀석의 확률을 곱해서 쭈르륵 더해도 된다고 했었죠? 네.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요거이 별량이고 요거이 확률이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n은 작은 숫자예요, 큰 숫자예요? 엄청나게 큰 숫자잖아요. 네. 아보가드로 수만큼 큰 숫자라고 했죠. 그러면 아보가드로 수는 인간에게 있어서 거의 무한계로 많은 숫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보가드로 수가 얼마나 많으냐면 여기 지나오면 있는 CT7 건물 있죠. 그 CT7 건물을 탁구공으로 끝까지 다 채우면 그게 아보가드로 수 정도 돼요. 알겠죠? 탁구공 아니 탁구공. 탁구공으로 CT7에 있는 모든 업체 다 나가라고 하고 거기를 바닥에서 지하에서부터 상층까지 탁구공으로 뭐 다 채우면 그게 아보가드로 수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보가드로 수가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 아보가드로 수를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숫자라고 보자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속력 역시 연속적일 거라고 가정해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기체 분자가 100m/s로 날아가는 기체 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체 분자가 무한대로 많기 때문에 100.000000001m/s로 날아가는 애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속력을 불연속적인 게 아니라 저 별량 자체가 연속적이라고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연속적 별량에 대한 산술 평균 표현은 수리적으로 어떻게 해줍니까? 바로 봐.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죠. 인티그럴 0에서 무한대까지 v fv의 dv. 이렇게 연속적 별량에 대한 산술 평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fv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가 프라보빌러티 덴서티 펑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에다가 이 v가 뭐예요? 이게 현재 별량이죠? 근데 그냥 별량이 아니라 연속적 별량이죠. 원래 이제 이 상태에서는 이런 식의 산술 평균은 불연속적 별량일 때 산술 평균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아보가드로 수 같은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연속적이라고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더하기 표현을 적분 표현으로 바꿀 수 있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연속적 별량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를 곱해가지고는 속력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속력은 나타날 수 있다고 했죠? 요걸 적분해 준 결과가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요겁니다. 짜잔. 이게 나와요. 진짜로 요 수식에다가 요거 여기다가 v 한 번 더 곱해가지고 적분하면 진짜 이거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적분 여러분이 할 수 있게요, 못 할게요? 할 수 있는 적분이에요. 그래서 물리화학 책 같은 거 보면 실제로 저기다 v 곱해가지고 적분해보라는 연습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생들도 해볼 수 있는 적분이니까 한번 시도해봐도 좋고요. 근데 뭐 결론은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계산 결과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 이거 역시 볼츠만 상수를 분자량 자, 볼츠만 상수를 질량으로 나누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분자량이 된다고 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알겠죠? 고다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루트
mean square speed라고 하죠. 우리말 번역은 뭡니까? 근 평균 제곱 속력. 알겠죠? 근 평균 제곱 속력.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V 루트 mean 스퀘어 이렇게 표현되는데 얘는 수리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 이겁니다. V R M S 라고 쓰면 의미가 뭐냐? 원래 입자 개수를 몇 개로 가정했어요? n개로 가정을 했죠. 그러면 속력을 V1, V2, Vn까지 가지고 오는데 그걸 우선 스퀘어, 제곱을 해줍니다. 제곱. 그래서 속력을 그냥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게 아니고요. 속력을 가져다가 각각을 제곱 한 겁니다. 그걸 다시 n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바로 mean, 산술평균이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루트 짜잔 보이시죠? 저렇게 계산하는 걸 통계적으로 저렇게 처리하는 걸 이걸 RMS 스피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맥스웰 볼츠만 분포로 표현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전히 이런 식의 평균이면 이거는 불연속적 변형인 거죠. 그런데 입자 개수가 많다 보니까 연속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표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인티그럴 0에서 무한대까지 v 제곱 fv dv 한 다음 이걸 다시 루트를 취하면 이때는 연속적 변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술평균을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불연속적 변량에 대한 표현이고 이렇게 표현하면 연속적 변량에 대한 산술평균이 되죠. 이걸 계산한 결과가 그 유명한 3kbt over m 루트 혹은 3rt over m 루트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오이.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 적분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못한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해보라는 연습 문제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빨리 써. 빨리 써. 하나만 더 합시다. 아니, 금방 끝내. 금방 끝내. 자, 썼죠. 그 다음. 자, 위치 줄게요. 위치 준다. 헤이. 차차. 자, 괄호 4번인가? 4번 맞아요? 4번?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우리말 번역은 뭐예요? 우리말 번역.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바로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 양자역학에서 뭐라고 했죠? 양자역학에서는 표준 편차란 말 대신에 uncertainty 라는 되도 않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이 뭐였냐면 불확정성이었죠. 그래서 왜 관련해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델타 x, 델타 p 2분의 h 바 이런 거 있었죠? 저게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였잖아요. 그 하이젠베르그 불확정성 원리할 때 델타 x, 델타 p가 뭐였어요? 각각 위치 측정, 각각 운동량 측정의 표준 편차였죠. 그래서 표준 편차란 말은 원래부터 쓰던 말이에요, 안 쓰던 말이에요? 수백 년 전부터 쓰던 말이죠. 그래서 통계학에서 원래 쓰던 말인데
그거 그냥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하면 될 거 가지고 이상하게 막 언설트 이상한 말을 만든 거예요. 왜? 노벨상 받으려고.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뭐 새로 한 거니까 자기가 이름을 새로 지어보고 싶었겠죠. 뭐 어쨌건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원래부터 있던 개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여기서도 해볼 건데 여러분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뜻이 뭐예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통계학 살짝 배운 적 있죠? 네. 뭐 통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뭐 확률, 뭐 평균, 뭐 분포표, 뭐 산포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때 저 표준편차 배우죠? 자, 표준편차의 뜻이 뭐냐면 얼마나 그 분포들이 평균에 몰려 있느냐. 그게 바로 표준편차의 개념이죠. 예를 들어 지금 얘는 그래프 하나를 더 그렸을 때 짜잔 보이쇼? 그러면 이 경우 상대적으로 요런 경우는 그 표준편차가 크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표준편차가 작은 거고요. 요런 경우는 그 표준편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게 나타나는 거죠? 맞나요? 저 그래프가 표준편차가 크다, 표준편차가 작다. 그래서 표준편차가 클 경우 어떤 말을 쓰기도 했냐면 조금 넙대대하다, 브로드하다 이런 말도 썼었고요. 표준편차가 작은 경우 샤프하다 이런 말도 썼었거든요. 언제? 그거 IR. 크로마토그래피 할 때 썼었잖아요. 옛날에 크로마토그래피 수업했던 거 기억나죠? 그 크로마토그래피 할 때 분리 효율이 크다, 분리 효율 작다, 뭐 단수 뭐 이런 말도 쓰고 막 이상한 단어 썼었잖아요. 그게 결국 뭐냐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나오는 데이터 패턴이 표준편차가 크게 나오느냐 작게 나오느냐 그때 썼던 말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다 있는 말이란 얘기예요. 어디서? 통계학에서. 아시겠죠? 그걸 여기서도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느냐? 짜잔. 바로 표준편차를 보통 시그마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럼 이 표준편차의 정의 어떻게 됩니까? 표준편차의 정의 어떻게 돼요? 평균 빼기. 아마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평균을 구해놓고 평균에서 어떤 특정 데이터의 차이를 다 구해가지고는 제곱해서 쫙 더하는 거죠. 그 다음에 루트 딱 취하고. 근데 그걸 통계적으로 처리를 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그 정의가 바로 이겁니다. 어떤 별량이 있을 겁니다. 그 별량의 제곱 한 거의 평균 빼기 별량의 평균을 요거를 제곱한 거를 루트 취한 거. 이게 바로 표준편차의 정의입니다. 알겠죠? 아시겠다요? 알겠죠? 그래서 원래 표준편차의 정의는 지금 관심 있는 별량의 제곱을 산술평균한 겁니다. 여기 요 짝대기 각각의 짝대기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요 짝대기가 됐건 요 짝대기건 짝대기가 돼 있는 건 이건 무조건 산술평균을 뜻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별량의 제곱을 산술평균한 거 빼기 별량을 산술평균한 걸 다시 또 제곱한 거의 차이의 루트. 이게 표준편차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자, 별량의 제곱의 산술평균 뭐예요? 별량의 제곱의 산술평균.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별량의 제곱의 산술평균. 여기 있잖아. 여기. 얘를 넣으라고. 얘를 넣으면 3kbt over m 빼기 별량을 산술평균한 거. 바로 8kbt 파이 m. 보이시죠? 그러면 얘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3 빼기 8 나누기 파이에 RTM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겠죠. 알겠죠? 되십니까?
그러면 이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다 끝났어요. 여기 줄게요. 밑에. 아래 준다. 줄게요. 8. 그러면 두 번째 요 표준 편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첫 번째 1. 표준 편차가 커질 겁니다. 뭐 할 때? 온도가 커질 때. 뭐 되게 이상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온도가 여기 있으니까 커지면 커지겠죠. 그럼 표준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날카로워진다는 얘기예요, 넙대대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넙대대해진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에 비해서 언제 이렇게 된다? 온도가 올라갈 때. 그러면 이건 뭐냐?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온도는 다른 말로 열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논술을 하면 되냐면 열은 고전역학적으로 무엇을 유도합니까? 열은 고전역학적으로 뭘 유도하는 것이 열이에요? 바로 chaotic motion. 우리말 번역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무질서 움직임. 요걸 유도합니다. 열이 유도할 수 있는 무질서 움직임의 대표적인 예시가 뭡니까? 중학교 때 배웁니다. 아니. 초등학교 때 배웁니다. 확산도 좋은 예입니다. 확산 말고요. 초등학교 때는 확산 말고 이 말 먼저 배웁니다. 열이 유도하는 chaotic motion의 대표적인 예시. 초등학교 때 배우는 말이 뭡니까? 그중에 거기 복사. 아유, 야. 대류? 정답! 바로 무질서 운동의 대표적인 예시가 대류요, 대류. 대류 알죠, 대류? 네. 대류. 자, 대류 언제 일어나요? 열 차이가 있을 때 대류가 나타나잖아요. 뜨거운 공기, 차가운 공기, 뭐 뜨거운 물, 찬물일 때 대류 되잖아요. 그런 식의 움직임을 유도하는 게 바로 열이에요. 그러니까 열은 무질서한 움직임을 유도함으로 어떻게 된다? 시스템의 무질서도가 커질 거란 얘기죠. 그러면 어떤 평균에 분포가 모여 있을 때를 더 무질서하다라고 해요. 평균에서 많이 벗어나 있을 때 무질서하다고 해요. 요럴 때 무질서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분포 자체가 무질서해지는 걸 요렇게 수리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요. 알겠죠? 두 번째, 표준 편차는 커져요. 언제? 저기에 있는 분자량이 뭐 할 때? 분자량은 작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준 편차가 보시다시피 더 커져요. 아시겠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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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워. 가벼우는 왜? 잘 튕겨나가. 그걸 전문용어로. 충돌. 충돌 후보. 운동량 변화. 그렇지. 그걸 뭐? 바로 가벼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성이요. 관성이 작아서 충돌 후 다양한 속력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관성이란 말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 둘의 온도가 같다고 쳐봐요. 온도. 뭐가 같다고요? 온도가 같으면 온도가 같은데도 분포가 다르다는 얘기는 둘의 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얘가 무겁고 얘가 가볍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비교를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요거 됐고요. 그래서 분자 성능 부분 됐고 다음 시간에 뭘 해볼 거냐면 분자 충돌도 해볼까? 다음 시간에 15페이지에 있는 분자 충돌 있죠? 이 언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반브릭스에서는 뭐 한다고요? 오비탈 하고 있거든요. 봐야 돼, 알겠죠? 이번에 오비탈에 뭐 레디얼 파트, 앵귤러 파트 막 적분하고 하는 거 나올 거기 때문에 꼭 공부해야 돼.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잠깐. 조주영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규제하기가 그래요. 너무 그러니까 갖다 달라고. 그래요, 맞아요.